이쪽에 저희들이 좀 설치하려고. 시내 쪽에 예. 그 자전거 도로 개설했는데 그 자전거 전용 도로 하는데 예. 그런 쪽도 좀 생각 좀 해보시죠. 예. 그런데도 필요한 지역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그 사무관리비에서 폐천부지매가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폐천부지 21지 173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폐천부지매가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21지를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고등면 동거리 쪽에 이제 폐천부지가 한 90필지 있고요. 그 화천내 그 하천공사하면서 이제 생긴 홀압수? 게 이제 우리 아닙니다. 그 바깥에 경지정리된데. 정지정리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걸 하천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제방 마법으로 인해 사천이 아니라 그 제대지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 그런 부분이? 부분들이. 그걸 이제 폐천부지라고 하는데 요것은 이제 가상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짓다 내가 이걸 정부에서 사야겠다 그러면은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이게 매각을 했을 때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이거 가상에서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폐천부지가 그 본인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유지입니다. 유지인데 네.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도 매매가 되고 그래요? 그 폐천부지 그렇죠. 매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이제는 그 90년대는 이제 저기 분할을 해서 이제 분납을 해서 팔았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뭐 사용료 싸고 그러니까 안 사고 계속 점용 허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무 때라도 이제 사면 되는데 그 구기지를 좀 먼저 점용해놓은 사람은 땡 잡는 거네요. 아니 허가를 받은 거죠. 아니 허가를 받은 거예요? 예, 옛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3페이지 안전통갈과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조금 세웠어요. 그게 좀 어려운 곳인데 도비 내시돼 가지고 좀 세웠는데 운영비는 뭐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운영비 방범대는 그 운영비 확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방범대요. 예, 저희가 이제 연간 뭐 300에서 400 정도의 저 규모로 이제 운영대별로 36개 대에다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한 이쯤도 새로 생긴 데가 한 2개대가 정도가 있어 갖고 내년도에는 38개 지대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초소 냉난방기 지원도 해주는 거죠? 예, 냉난방비 각 기대별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3.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평택시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그 숫자 파악된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파악하고 있어 갖고요. 어느 정도 돼요? 지원해 주는 건 지금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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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상 그 방범대는 그 잘하더라고요. 네. 다 지역마다 특히 예. 이렇게 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걷어서 해보내는데 차량 운행비라든가 순찰 돌 때 그 운행비라든가 뭐 같이 사무실 내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방범대가 다 무슨 뭐 건물에 어디 속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규제화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규제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관대하게 근데 좀 터졌으면 하는 그 마음인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율방범대가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봉사활동하는 건 맞는데요. 네. 하면서 그 사무실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컨테이너를 좀 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그
큰틀에 놓는 부분들은 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불법이지만 그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으로 현재 허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꼭 이분들이 꼭 자리 뭐 이렇게 잘 보이는 데라든지 이런 아니 쪽에서 근데 그럴 하려고 수밖에 하거든요. 없잖아.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예. 시내 지역을 순찰 돌아야 되는데 예. 여기가 뭐 촌에다가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시민의 안전을 좀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192페이지 바다육교 사거리 한국통신 삼거리 보도 정비공사를 올해 3억 3천을 세운 거예요. 3억 3천 보도블록. 지금 거기가 저기 그 도시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그렇죠. 예, 거기 예, 어인남리 그 구역입니다. 그게 이제 평택시에서 그 구역정의 사업 밀지구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좀 신경 좀 써서 왜냐면 그 진작에 해줬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쪽에 예. 최고 시내 중심가이면서도 최고 납부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분들의 그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던 거인데 예. 이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주변이 또 있어요. 저쪽 고가 올라가는데 그쪽도 신경 좀 같이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저희들이 그 보도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불편한 쪽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산이 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발하려고 했던 예. 부분에서 그분들은 장기간 그 개발에 밀려가지고 그 투자를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1차 순위를 두어서 먼저 해주는 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네, 이태희. 네. 김소 의원님. 예, 김성우입니다. 그 189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완등, 보수용 자재구역인데 1,0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하단에 189. 그다음에 재료비. 예, 우리 저기 가로등이 말이에요. 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참 그 멋있게 진짜 세련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새마을 운동할 때 7, 80년대 그대로예요. 그 좀 개선 좀 시민들이 꼭꼭 당부 좀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에서 나온 그 모델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막 의원님 전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다가 다시 그 가로수라지를 맞춰서 좀 아름답고 좋은 거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게 디자인 좀 하려. 이렇게 나는 억대로 나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됐네. 그리고 저기 201페이지요. 버스 승강장 내 그 태양광 LED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다음? 이건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희 의원님. 170쪽에 보면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학동 설계단 그다음에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뭐 합동 저기 설계단이라는 게 그 자체 그 직원이라고 그랬죠? 예,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들로 알고 예,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게 자문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등등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에 뭐 저기 그 건설한 뭐 안전건설 교통사업소뿐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국들이 그러는데 이 설계 용역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게다가 설계 변경. 아니 그 저기 토목이나 저기 건축직에 전문가들이니까 합동건 설계단이라든가 자문회의 뭐 다 하면서도 일반적인 우리 건설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애초에 그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마는 토목이나 저기 뭐 건축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존중을 하는데 그분들이 설계 뭐 합동설계단을 하면서 자문회의도 하고 다 하면서 애초에 거기 뭐 설계 영역까지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서 또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매번 저기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계 영역 준 자체를 갖다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이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우리 1년 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건 정도가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체 설계가 저희들 이제 110건 정도를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발주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정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되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3건 정도가 이제 우리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자체 설계가 한 110건 되고 용역 발주가 이제 한 9건 정도 이렇게 10건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하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종합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먼저 행정사무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또 지하배설물 또 주민들의 또 요구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뭐 그게 꼭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뭐 검토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설계 변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뭐 그 감사 때도 저도 말씀했지만은 설계 변경했고 2만 원짜리를 갖다 감행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값도 안 나오는 거고. 예? 게다가 보면은 설계 변경한 게 전체 그 저기 영역 나가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게 한 80% 이상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갑자기 뭐 민원이 생긴다든가 뭐 지하 배설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다든가 뭐 급작스럽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80% 이상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는 게 이건 전체적인 문제지. 여기뿐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데 평택시 전체를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 설계 영역 나가 발주한 거하고 변경한 거 금액 해갖고 한번 다 보려고요. 좀. 지금 전에 우리 이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관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제 합동설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그 우리 기술직들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서 금년부터는 합동설계단한테 좀 철저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상단에 보면 일북 1, 2 추모공원 연결 도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기 그 청북 저기 그 납골당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이제 725m 중에 이 화성시가 저희가 이제 그 70m인데요. 저희 구간은 저희가 하고 화성시는 이제 화성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가 그 전체 사업비 5억 2천인데 작년까지 그 3억 2천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완료했고요. 금년에 2억 가지고 이제 마무리 공사 저희 시 구간을 하고 화성시도 이제 그 2013년도에 전체 이제 30억이 들어가는데 화성시도 2013년도에 10억, 금년도에 이제 20억을 이제
계산을 했다고 이제 아니 근데 도로 계산하시는 거는 뭐 어떻게 네, 거기 오시는 망자들이라든가 뭐 그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평택 쪽에서 그 추모공원 가는데 389인가요? 302호선 302호선인가? 이 평택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방부. 아니 평택서 가시. 평택에서 가는 거. 예, 큰 길. 389도. 예. 389도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거기에서 추모공원 들어가는 그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있어요? 추모공원? 저희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어요. 아, 도로 개선인데 그 안내 표지판인데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거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도 좀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그거.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게 어느 그- 부서가 됐든 간에. 네, 저기 의원님 요거는요. 우리 도로 표지판에다 이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그 추모공원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 연결도로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하신다니까는 예, 예, 예.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도로까지 했는데 그쪽 나가면서 제일 첫 입구부터 없으니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저도 못 찾겠던데 뭐. 예, 협의에 나가서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전거 도로 아까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그 뭐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는 동료 의원한테 받으시면 되겠고, 이게 기왕이면 자전거 도로 어떤 그 저기 그 도로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제가 이게 의원생활 처음 들어와서 한번 그 진이천에 진이 저기서 그 자전거 도로 했는데 그 뭐 그 에폭시라고 그러네 그 얄팍하게 해갖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떤 그 두께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매뉴얼대로 하나요? 지금은요.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저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초창기에 나오다 보니 이제 시행착오가 내에서 뭐 안행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뭐 요런 걸 해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하나 겨울나무 약게 이렇게 그게 이제 일명 도막 포장이라는데 이거 일어나가지고 걸었다 놓으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안 씁니다. 저희 시는 이제 그 추가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그러니까 거고.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제 그냥 뭐 투스콘이나 이렇게 아스콘을 위에다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국 그 자전거 도로망 구축은. 그럼 평택에도 진짜 아까 뭐 자전거 행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저 평택고 주변에가 내천인가요? 그쪽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 천혜 자연 환경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기왕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려면은 평택의 그 자전거 저기 도로망에 대한 안내 책자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제작해서 이게 주면 어떨까? 예?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평택구 횡단도로 완료되면은 그 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현장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민간인 재 피해 보상금인데 그 금년도에 그 민간인 재 피해 유형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나요 좀? 금년도에는 저기 피해 보상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자료는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파견이 없어요. 작년에도 950만 원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 요거는 여기 그 민간인 재보상금은요. 예. 우리 수문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수문 우리가 99개소의 수문이 있는데 그 관리자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한 내용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뭐 과장님하고 말이 다 틀리고 어떻게 소장님? 제가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저기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우리 그 평택에서 아마 그 저기 그 좀 이제 좋은 그 하천 관리하기 위해서 평택 통복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예. 그 옆에 통복시장까지 해갖고
근데 그 지금도 보면 통북천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시설 유지 관리 뭐 해갖고 굉장히 그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이 통북천 관련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좀 삭배해 봐요. 예? 집행내역하고. 예. 예. 작년도 금년 2014년도에 그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176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은 재난안전상황실 당직비 해갖고 6만원 곱하기 2명인데 479회인데 이 479회 365일 매일 쓰는 거하고 이게 더 차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일찍이 또 있습니다. 일찍. 일찍 당직 이렇게 예, 나눠야 예.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우리 숙직이 일반 365일 이고요. 직원들은 일찍이-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재난안전 상황실에는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직원들이 숙직하고 일찍을 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찍이 예. 그래서 배가 있어. 별도로 예산 요거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365일인데요. 왜 479회가 되니까 숙직 365일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일찍 낮 근무자들이 또 그게 104회가 있어갖고 479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9쪽 그 상단에 보면은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83대네요. 이게 그 농촌 쪽에 주로 많이 다 있잖아요. 트랙터에다 제설 장비 저기 예. 뭐야 고무로 된 거 그때 예. 지급해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83대인데 여지껏 지급한 게 83대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64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근데 유지관리비 8세대밖에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 운영을 해다가 이제 그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돈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그거 한 50%는 파손이 안 됐고 예, 괜찮다? 예. 그러면 이게 그래서 12월 달 뭐 첫날부터 되게 눈 많이 와서 그러는데 예. 이게 특히 농어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골목길에 예.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기 더 추가 지급할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그 27대를 그 상사업비로 해서 이제 그 지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 동보다는 읍면 농촌 부락에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내 부락들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이제 농촌 부락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이게 또 이제 트랙터를 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부락에는 트랙터가 없으니까 이거 가도 실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 부분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좀 이용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데에서 하여튼 뭐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요긴하게들 사용들 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저기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180쪽에 상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예비 행사 운영에 9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자체 행사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대상은? 참여 대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 또 해봤던 거 아니에요? 네.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이게 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요. 저희들이 각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기획 홍보, 안전, 생활안전, 교통, 산업 이런 여러 분야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방독면 구입 이제 그 국도 시비해 갖고 하는데 1,200개 이제 구입을 하시겠다는 예산인데 이 37,000원 정도가 개당 그 효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일반 상중하로 놓고 봤을 때 성능 말씀하시는 거죠? 성능
이게 뭐 국도비니까는 구매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조달 등록된 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조달용 부분을 구입하니까요. 아 그러니까는 시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거니까 조달청 뭐 내용을 보던 상중하나 놓고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이거죠. 거의 뭐 가격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그럼 상위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뭐 차이 나는 그 가격은 없고 조달 가격들이 등록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나요 가격들이.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그 대피소 관련해서 했을 때 방등면이 뭐 오래된 거고 이런 거 교체하고 일반하고 또 틀리다 다른 거는 방등면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37,000원 정도면은 그냥 일반 보통 시민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좋은 건지 성능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별도로 한번 저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부서를 딱히 정하지 않고 이 안전건설 교통사업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총괄해서 좀 이제 잘해주는 이제 요청을 하든가 좀 물어볼게요. 이 업무 추진비 보면은 건설하천이 업무 추진비가 5,760, 총괄 안전 총괄이 5,280, 도로사업이 5,640. 교통회딩이 3,600, 대중교통이 5,880, 차량사업소가 480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밑에 보면은 업무 추진비 외에 또 저기 그 부서 운영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420만 원 선이네요. 교통행정만 좀 적고 대중교통 차량 등록 사업소, 안전총괄, 도로사업소 전부 다 420인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짜준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에 말씀드린 건 이제 각 과별로 이제 뭐 비품 사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저 커피라든가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가령 185쪽에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예? 중간에 보면 국내 예비외과 업무 추진비가 5,280만 원. 예? 예, 여비로. 여비 그 밑에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해갖고 42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185쪽이 안전총괄과 보면은 다른 파트도 건설 저기 하천도 업무 추진비가 5,760이에요. 요거는요. 그 위에 이제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는 여비 우리 직원들 여비고요. 그 밑에 그 부서 업무 추진비라는 부분은 그 사무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이거를 안전건설 교통사업소 내에 있는 각 과별 그 신청을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분하고 기획재정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라 하는 건지. 요거는 저 직원별로 각 과별로 직원 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 여비는 얼마 또 시차 업무 추진비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이런 비례를 있습니다. 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기획재정국에서 그냥 그대로 한 거네. 예, 인원별로 다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업무 추진여비가 이게 틀린 거는 그러면 연비 추진비는 직원이 20명 있는 데하고 뭐 25명 있는 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은 이런 비례를 이렇게 그 부서 운영비를 갖다 책정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420만 원이다 그러면 인원이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별. 규모대로 해요. 뭐 20명 이상, 또 30명 이상, 또
그 규모에 따라서 250, 300, 420 이렇게 3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일괄적으로 상중 하루 이게 나와서 3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위에 업무 추진비로 보면은 이런 비례를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그냥 지레짐작은 가는데 이때까지 다 일괄 똑같아 버리니까. 국내협이라고 하면은 상위부서나 뭐 도나 중앙정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뭐 회의석상에서 가는 돈인데 지금 이것도 사람 그 과외 직원 숫자로 봤다 그러는 건 굉장히 불합리해요. 출장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출장이 덜 가는 데가 있다고요, 보면. 그러면 출장이 많이 가는 데는 모자랄 거고 출장을 안 가는 데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의 횟수, 빈도를 보고 그런 것까지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사람 정원에 현원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무채대로 줬다. 출장 안 가도 되는 과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건설 같은 역동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그런 부서가 있는지는 저희 잘 좀 파악을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전부 다 현업 부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비용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차량 등록 사업소도 지금 여비가 상당 부분 있던데 보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국내 여비 같은 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현재 그 관외에는 없지만은 관내 뭐 우리 그 부대 그 등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검찰 업무 송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 관내면은 예. 출장 달고 보통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출장비가 발표. 저희는 거의 다 저기 관내로 가고요. 관내는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찰 송치하는 거하고 또 이제 체납세 이제 그거 이제 동료라든가 체납사 정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폐차 들어오면은 이제 폐차장 점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건설 기계가 들어와요. 이제 매매업이라든가 이제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주기장 가서 확인된다든가 사무실 점검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는 거의 없고요. 관내 근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지금 건설하천 교통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부터 해가지고 저기 소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출장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상무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국내 출장, 우리 관내 출장도 많은 데가 있고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해야지.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나눠먹기식에 그냥 솔직히 용돈 주는 거구나 하고 판단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증액감이 또 있어요. 물론 숫자가 현원이 늘었으면 늘을 수는 있어요. 똑같은 과가 똑같이 1년 동안 출장을 다닌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의원님 사업부서가 많이 나가고 예. 비사업부서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나가는 데 이렇게 풀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저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는 누르의 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동료위원회 그 보충 질의하셨듯이 이거 좀 한번 보게요. 그 업무 추진비 그게 보니까는 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 여비로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 그 저기 그 사용 내역이 있죠. 출장 나간 거, 예? 나간 사람, 시간, 장소, 지금 금액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전적인 교통사업소 거 다 좀 빼주세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거까지. 근데 이제 이게 실질은 이제 출장은 더 나갑니다. 아, 그렇게 더 나가는 거고 자료를 달라고 지금 보고서 내가 얘기해.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해갖고 5억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평택관 내에 그 미불용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향후 계획 같은 거 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189쪽에 보면은 아까 그 동료위원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하차도에 간혹 가다 보면은 또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LED인데 어디는 그 누런 거 뭐야 이게 누런색으로 돼 있고. 예? 그 저기 LED로 바꿔야 좀 나은 거 아닌가요? 수명도 오래 가고 그런다던데 전력 요금도 저기 절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에 밝은 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나트륨 등을 나트륨 등을 저희들이 이제 나트륨 등을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좀 바꿔야 이제 맞는데 LED 등은 상대적으로 현재 상당히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세라믹 등으로 이제 점차를 고쳐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하차도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뭐 그런 부분도 별도로 좀 저기 관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혁명 지하차도인가 거기도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나트륨 등은 지금 전체 다 교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190쪽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 연간 계약 공사 이렇게 해갖고 4억 5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재료 위에 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 관리,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 주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위탁 주는 부분 말고도 저희가 그 보수, 긴급 보수 대상 되는 걸 이제 위탁 부분에서 좀 넓은 범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시설공사 발주해가지고 급한 하는 거는 부분이 이게 한다 있습니다. 치더라도 그러면 위탁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이 위탁이라는 거 기간 내에 연중무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위탁 주는 범위 내에서 소화지역 저희가 그 위탁 비용이 뭐 겨울철 그 선세제까지 합해서 좀 다 합해서 4억 5천씩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 뭐 도로 소파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구간 한 150, 60m까지를 여기다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넓게 파던 범위 내 거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관리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수를 좀 해드리고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약을 보면은 본청 관할 따로, 송출 안출 출장소별 관할 따로 계약 예, 따로. 세 군데 다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우리 상근의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를 했는데 관내 업체를 갖다 좀 이거 참여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본청 관할에서 뭐 재대책, 재설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파손 뭐 어쩌고 하는 게 한 거의 10여 건을 갖다 묶어서 저기 입찰 보죠. 그 세 분에서 나누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관리 범위 내에서는 이제 대설작까지 같이 포함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저희가 조 의원님이 전에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관내로 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내에서 좀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회계과하고 이제 상의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돈 입찰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4억 5천 쓰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2억 5천을 세워주셔가지고, 근데 2억 2천 범위 내가 관내 종합 대상이기 때문에 2억 2천을 발주해가지고 나머지 3천은 광급자료를 떨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발주를 올해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해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걸 가지고 다시 그 업체에다가 이제 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데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계 변경 금액이 워낙 크게 달아가니까 이런 거를 이제 회과에서는 좀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 저기 위탁을 주는 게 한 7건에서 10건 되더라고요. 제 계약서로 봤더니 이거를 세분화하면 뭐 도로 저기 파손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폭설 대비 물체 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면은 관내 업체가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묶어갖고 이래버리니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제안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입찰을 해서 이제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내 입찰가 됐는데 아까 우리 도로사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1년 내에 그 도로 유지관리 업체에서 할 돈들이 한 4억 정도 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반 당초 예산에 한 2억 5천 세워주시고 추경 때 부족분 또 세워줬는데 이제 계속 유지관리하던 업체가 계속 하면 좋은데 추경 거를
세워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이렇게 더 업되다 보니까 예산계획법상의 질서가 좀 무질서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좀 저희들도 지금 그 외에는 지금 말씀인 슈퍼보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 데모 관내 그 발주분 정도 됩니다. 외주로 안 나가고요. 이 부분만큼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4억 5천 가지고 자재비를 뺀다 하더라도 관내 입찰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위탁 유지관리하는 내용 중에서 뭐 포장 복구라든지 아니면 뭐 경계석 교체라든지 이런 걸 따로따로 주면은 여러 업체가 관내에서 참여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게 저희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연간 해가지고 4억 5천 하면 저희 도로 수가 한참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여러 개 그 범위나 쪼개서 여러 업체를 주기 위해서 뭐 여기 업체 그뭐 도로 뭐 경계석 교체하는데 한 5천만 원 이걸 1년 동안 계속 시키게 되면 이분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사실 그 효율적인 자기네가 그 이익을 남겨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 내가 뭐 건설업에서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관내업체가 저기 참여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10개를 묶어갖고 외주업체가 입찰해서 따서 관내업체 하도급 주면은 얼마나 줘요? 자기네들 이익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직접 방법을 하는 해서 거하고 하도급 받아야 하는 거 어떤 이익이 나요? 게다가 또 뭐 저기 추경에 세워서 뭐 설계 용역을 하는데 좀 어렵다 변경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들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100여 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정도는 하면 되죠. 기왕하고 있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거 그 정도 능력도 다 되시잖아요. 이거 설계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업체에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답변을 갖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설계 용역을 또 올리고 아니, 뭐 그러니까 업체 영역을 변경을 하려면 설계 변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쪽에서는 설계 변경 그 설계가 아니라 그 계약 금액 변경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191쪽에 보면은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해갖고 3억도 세웠는데 이게 염화칼슘이죠? 소금입니다. 소금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그 금년도에는 눈이 좀 들었잖아요. 야 금년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없었죠. 근데 첫눈 치고 좀 많이 왔어요. 저희들 이제 기상대에서는 뭐 3cm에서 5cm 온다고 그러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13cm가 왔거든요. 12월달 이게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많이 예, 왔는데 예. 1월달 말씀이시는 거죠? 그 전부터는 쭉 보면은 예. 적었잖아요. 예,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게 그 준비했던 예. 염화칼슘이나 소금 다 소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엊그제 저 쓴 게 한번 저희 그에서 이틀 동안에 투입을 했거든요. 한 700톤, 800톤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다 계속 온다 그러면은 뭐 작년에 그 잔량은 다 소화가 되고 내년 1월 달서부터 또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그 토대 대책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 지금 그 내년도 예산 가지고 아마 그 대책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예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갖다가 저쪽에 그 이제 보관창고 좀 이제 시설 보수 좀 했잖아요. 저 진이 YTK 있는데 했는데 보면은 이 그 읍면동 골목 다니는 서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큰 대형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뭐 트랙터는 못 들어가는 거고 거기 그러면은 조그만 2톤짜리 뭐 그 포크레인 들어간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동에서 갖고는 차량은 못 들어가요. 트럭 갖고는 미끄러져 갖고 그러면 1톤짜리 백을 실으면 그러면 날을 재갈이 없다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저기 그 노인들이라든가 그 공공근로를 갖다가 이 큰 백잖아요. 1톤 백들 안 쓰는 것들 그런 거 갖다가 좀 작게 20kg 소포장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서 거기서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게 어떤 게 운반이라는 게 용이하지 않겠냐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1톤 톤백 것 갖다가는 20kg짜리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저기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뭐 많이 그 저기 구비를 안 해놓으니까 예.
나는 동해에서 뭐 1톤 저기 그 트럭이 가면은 예. 1톤 딱 실어놓으면 그 차가 미끄러져 올라가지는 맞습니다. 건데 예. 어디다 갖다 뿌리냐고. 그래서 앞으로 그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그 소포장돼 있는 걸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아니면 좀 저기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현수막 같은 거 예. 불법 현수막에 수거해서 그거 갖다 만들어도 되지 뭘. 예. 하여튼 뭐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도 그런데도 일거리 주고 예. 그때 닿는 사람들 일거리 주고 그러면 되지 그거. 글쎄 그거는 좀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포대 뭐 이런 거 준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그 예산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부터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필요한 만큼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좀, 생각을 예. 해요. 1톤 백은 차가 예. 못 들어가. 맞습니다. 미끄러져 갖고 아예 가지를 못하는데 그거 뭐 있으나 마나지 뭐. 동사무소는 퍼져 그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게다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염화칼슘을 예. 진짜 그 언덕길이라든가 있는 데는 그 옆에 상가라든가 예. 누구로 줘갖고 빨리 대체할 수 있게끔 예. 동직원들이 언제까지 방대단에 언제까지 된 게 못 가는 데는 예. 그쪽에다 줘갖고 좀 하게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내 집 앞 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겨울 슬해 대책 기간 동안에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좀 해서 나오게 내 집 앞에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끝까지. 이상입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만있어 봐. 건설하청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에게 예산안과 개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직 드시세요? 있어? 네. 하나가 중간에 떨어졌잖아. 20분 몇 잔인데요. 네. 그럼 잠시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땅. 아니 그래서 내가